이번 시간은 원자통합과 중단원 마무리 문제 115페이지부터 일단 쭉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그림은 원자 A, B, C의 전자 배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제 원자 번호하고 원소하고 매칭을 시켜야 되겠지, 그지? 8번이니까 산소, 12번은 마그네슘, 17번은 염소입니다. 그러면 AC 중 3주기 원소는 두 가지입니다. 마그네슘과 염소가 3주기 원소이 되겠지, 그치? B와 C.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A와 C 중에서 금속 원소는 마그네슘 한 가지밖에 없지, 그치? B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원자가 전자수 산소는 6, 마그네슘은 2, 염소는 7입니다.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C, A, B 순서지, 그지?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고요. 자, 표는 원자 XZ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입니다. 그러면 전체 전자 개수를 세봐. 두 개니까 누구예요? 헬륨. 얘는 10개니까 네온이고 얘는 17이니까 염소가 되겠네요. 그러면 Z는 할로젠입니다. 염소니까 할로젠 원소 맞고요. X와 Y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자, 얘들은 어떤 18쪽 원소야, 그치? 화학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18쪽 원소 반응하지 않는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X와 Z는 화학 결합을 형성을 합니다. 일단 뭐가 잘못됐습니까? 헬륨 X는 안 됩니다. 왜? 홀로 안정하지, 그지? 자, 원자가 전자수는 Z가 Y보다, 그치? 원자가 전자수는 할로젠 비활성 기체의 네온은 0, 얘는 7이 되니까 Z가 Y보다 크다. 요거 맞는 내용이고요. 나트륨의 전자 배치는 전자가 10개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알카리 금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한 개입니다. 알카리 금속은 전자 껍질 수가 하나가 아니고 원자가 전자수가, 이제 전자수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틀렸고, 그 다음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킵니다. 맞습니까? 네, 맞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이온 결합 물질을 생성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산화리튬, Li2O나 그 다음에 Na2O 이제 이런 것들 알카리 금속의 특징들이지, 그지? 정답은 니은 디귿이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각 원소를 매칭을 해보세요. A는 리튬, B는 탄소, C는 플로린, 그 다음에 D는 나트륨, 그 다음에 E는 황.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치? 그러면 A, B, C, D 중에서 원자과 전자수는 E가 가장 크다. 맞습니다. E가 가장 큽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플로린 17쪽이 제일 크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자과 전자수는 뭐냐면 족의 끝자리 수야, 그치? 3, 아이고, 그치? 얘 3, 4, 5, 6, 7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치? 그러면 E가 가장 크다가 아니고 C가 가장 크다 이렇게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C가 플로리나 이온이고요. 그 다음 D풀은 나트륨 이온이네, 그치? 다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갑니까?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D와 E는 화학적 성질이 다르지. 알카리 금속과 할로젠이니까 다르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5번에 그림은 세 가지 이온의 전자 배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보는 것은 A 플러스 B, A 플러스 C는 B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자 Li 플러스 1가 산소니까 2 마이너스 9번 플로린이니까 마이너스 1가야,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C가 1이잖아, 그지? B는 2이다. 그러면 맞는 내용입니다. A와 C 중에서 2주기 원소야. 2주기 원소는 세 가지가 되겠네, 그치? 세 가지 틀렸고. 자, 원자과 전자수의 합. A는 1이고 B는 6이고 그 다음에 플로리는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전체 합은 14가 되겠네, 그치? 틀렸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산소와 물, 이거 공유결합이네, 그치?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입니다.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 형태니까. 공유전자쌍의 수가 한 쌍, 두 쌍, 여기도 한 쌍, 두 쌍이니까 전자쌍의 수가 공통점 모두 두 개가 된다. 그 다음에 구성원자는 모두, 아이코, 이 모두 분이 수소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갑니까? 헬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화합물 AB2와 CA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거 할 때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공유전자쌍이, 그치? 하나, 둘, 이게 자기 거야, 그치? 그죠? 그러면 이 지금 A라는 친구는 누군지 개수를 세봐, 그치?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누구다? 산소다, 그치? 자기 것만 먼저 찾으면 돼, 그치? 그 다음에 요 친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얘는 7번이니까 플로린이네. 얘도 플로린이네, 그치? 그러면 이 친구는 OF2라고 해서 자, 요런 화학결합을 갖는 이런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2개 버려서 10개니까 마그네슘 이가이온이고 얘는 2개 얻어서 10개가 됐으니까 얘는 산화이온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자, A 산소, B, C, 그지? 다 됐네. 자, 한번 보기 쉽게 A는 산소, B는 플로린, 그다음에 C는 마그네슘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한눈에 보기 좋죠. A, B, C는 모두 비금속 원소이다. 아니지. C가 틀렸네. C는 금속이니까 얘 틀렸고. A, C는 2주기다. 아니지. 마그네슘이 3주기지.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C가 가장 크지. 틀렸고. AB2의 AB2 공유 전자쌍의 수는 위에서 그랬듯이 OF2 필요한 양만큼 전자를 내놓는다. 공유 전자쌍이 2개입니다. 그래서 틀렸지, 그지? 그 다음에 BC야, 그지? BC 마그네슘은 이가이온 F B C F는 마이너스 1까지, 그지? 그러면 입자수 이온수는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반대로 매칭하라고 했지. 1대 2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근데 B가 누구였어? B가 플로린이니까 2대 1. 그죠? 이 순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7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그 다음 8번 그림은 수소 원자, 산소 원자, 물 분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물 분자나 수소 원자나 물 분자가 수소 원자나 산소 원자에 비해 안정한 까닭은 그렇죠. 일단은 수소와 산소 같은 경우는 맨 바깥쪽 전자 껍질에 전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하나가 부족하고 여기는 지금 2개 부족해서 불안정하잖아, 그지? 그런데 얘들이 산소와 함께, 그지? 전자 쌍을 어떻게 합니까? 쌍을 공유해서, 그지? 공유해서 어떻게 돼? 맨 바깥, 그지? 바깥 전자 껍질을 다 채우지, 그지? 수소 같은 경우는 헬륨 또는 산소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그지? 전자 배치를 갖기 때문에 안정하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나트륨은 양이온, 염화이온은 음이온이야. 그러면 플러스 극 쪽으로 가는 것은 염화이온, 이온 쪽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쪽으로 가는 건 나트륨 이온이지. 그래서 염화 나트륨 수용액, 그치? 이온 결합 물질 수용액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역은 염화이온이지, 그지? 틀렸고. 기역과 니은의 전자 배치는 다르지, 그지? 기역은 누구야?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고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림은 이제 고체 염화나트륨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 중 하나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냐면 우리가 나트륨과 염화 이온을 보면 껍질 수는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 나트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고 염화 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면 크기가 큰 이게 염화 이온이고 작은 게 나트륨 이온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자 니은하고 기역을 비교했지, 그지? 전자수분의 양성자수. 자, 전자수 당연히 어떻게 돼? 양성자수는 변함이 없어. 이온이 되더라도 전자수가 어떻게 돼? 전자수가 클수록 값이 작은 거지, 그지? 그럼 직접 해봅시다. 염수가 몇 번이야? 17번이야, 그지? 그러면 얘는 양성자수가 17인데 전자는 18이 되는 거고, 나트륨은 양성자수가 11이야. 11인데 전자는 10개야. 그지? 그러면 누가 더 큽니까? 분자가 더 큰 게, 그치? 요게 값은 크잖아. 그지? 그러면 니은과 기역을 봤을 때 니은과 기역, 니은이 기역이다. 전자수분의 양성자수는 니은이 기역이다.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결정합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근데 선생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요 순서를 잘못했네요. 맞죠? 보이십니까? 여기 잘못됐잖아, 그지? 위아래를 선생님이 바꿔놨네. 자, 지금 뭐야? 전자수분의 양성자수잖아, 그지? 그럼 전자는 얘는 18분의 17이 되는 거고, 얘는 전자가 10분의 그지? 양성자수가 11이 됩니다. 그러면 대수관계도 어떻게 되니? 반대가 되겠죠.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결정을 하고, 기역은 이렇게 해놨네, 그지? 기역은 염화이온, 니은은 나트륨이온이고, 그 다음에 기역은 무슨 극으로 이동합니까?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얘는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각 구성 원소에 대한 내용이야. 지구 전체로 봤을 때 제일 많은 게 철산소라고 얘기했고, 지각에는 산소, 규소, 산규알철, 칼라칼마지, 그지? 그럼 A는 철입니다. 맞고요. B와 C는 같은 원소입니다. 맞고요. A와 B가 결합하면 그치 산화철, 이온 결합, 금속 플러스 비금속이니까. 그 다음에 C와 D가 결합하면 탄소화합물은 C가 들어가야 돼, 그지? 근데 C, D는 탄소가 없잖아, 그지? 틀렸네. 그 다음에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은 순서가 생명체는 산소, 그 다음에 탄소 순서입니다. C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그림은 지각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어느 강물의 기본 단위체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써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이거 SiO4에 대한 내용이야. SiO4 마이너스. 자, 이 기본 단위체는 산소와 규소가 이온 결합이 아니고요. 비금속이니까 공유 결합을 하여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그 다음에 이 기본 단위체는 그치 전기적으로 음전하를 띱니다. 맞습니다. 왜냐? 얘가 플러스 4야. 그런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산소니까 마이너스 2.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4라는 전하를 띠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기본 단위체 하나가 철과 마그네슘 등의 양이온과 결합하면 독립형이잖아, 그지? 무슨 석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독립형은 감람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사면체 간에 공유하는
산소수가 많을수록 광물이 풍화에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에 어느 규산형 광물의 결합 구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거 딱 봐도 무슨 모양입니까? 판상 구조네, 그죠? 그래서 한 개의 규소와 네 개의 산소가 결합하는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단위체 맞습니다. 결합 구조는 판상 구조고 판상 구조에 해당하는 광물은 흑운모가 됩니다. 아직 암기가 덜 됐으면 이런 것도 어렵게 느끼지 암기를 먼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결합 구조가 망상 구조인 놈은 석영, 장석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육각기둥에 해당하는 거는 석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주성분이 산소와 규소도 석영이 주로 되네, 그치? 그러면 이런 광물의 이름을 쓰고 일단은 석영이 되고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되네? 깨지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깨진다는 얘기는 방향성이 있다 없다?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는 무슨 사슬이야? 단사슬. 그 다음에 나는 복사슬. 그 다음에 얘는 망상구조야. 단사슬에 해당하는 것은 뭡니까? 휘석이 되고요. 휘석. 복사슬이 되는 것은 뭡니까? 각섬석에 해당하네. 각섬석. 망상구조가 석영장석이지, 그지? 근데 여기 있는 건 장석만 있습니다. 가나다 아니지. 각성, 휘석, 각섬석, 석영장석 이렇게 되어 있으면 가나다는 모두 쪼개짐이 나타나지, 그지? 깨짐이 나타나는 것은 석영과 감람석입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길게 이어진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사슬, 복사슬 맞고요. 그 다음에 규소에 대한 산소의 계수비는 자 공유결합하는 수가 많을수록 그죠? 적어지니까 일단 첫 출발 독립형 그 다음에 단사슬 그지? 단사슬이 망상보다는 규소에 대한 산소의 계수비가 어떻습니까? 크다. 그래서 요거 조금 많이 어려워하잖아, 그지? 그래서 단사슬, 복사슬, 망상 이쪽으로 갈수록, 그지? 이쪽으로 갈수록 규소에 대한 산소의 요 계수비가 공유결합수가 많아질수록 요 산수가 적어지잖아, 그지? 전체의 비율로 봤을 때 그래서 작아집니다. 그래서 가가 다보다 크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가볼게요. 16번 다음은 탄소와 탄소화합물에 대한 학생 A씨의 대화이다. 대화 내용이 옳은 학생은 탄소의 원자과 전자수는 4예요. 맞는 내용이고 탄소는 다른 탄소 원자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네요. 네, 학생 C 탄소화합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주요 물질에서 이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아니지. 탄소는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A와 B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녹말, RNA, 단백질을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일단 뭐든지 여길 봐. 역으로 가야지.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입니까? 하면 여기로 일단 단백질이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녹말이니까 여기가 RNA가 됩니다. 그러면 가는 탄소화합물입니까? 가에 해당한다? 아니지. 다 탄소화합물이잖아,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B를 이루는 단위체 당과 인산 사이, 인당 사이에는 공유결합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단위체의 종류는 기본 단위체의 종류는 A가 B보다 많습니까? 기본 단위체의 종류. 자, 이런 거는 종류는 A가 B보다 많다. 기본 단위체. 기본 단위체는 아미노산이잖아, 그지? A는 R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되고, 근데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20종류가 있고 뉴클레오타이드 RNA 뉴클레오타이드는 4종류잖아, 그지? A가 B보다 많다라는 내용이지.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X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러 기본 단위체가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단위체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또 생명체를 구성하면서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돼 있잖아, 그지?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단백질에 대한 내용이지, 그지? 단백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기억은 구성 원소로, 그렇죠? 다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니까 아미노기를 가지고 있지, 그지? 질소를 갖는다 맞고. 그다음에 니은은 기본 단위체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맞지? 그다음에 X는 단백질이니까 근육, 뼈, 머리카락을 구성합니다.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 인산당염기고, 그렇죠? 요게 뭡니까? RNA의 기본 단위체고, 얘는 누구의 기본 단위체야? 얘는 단백질의 기본 단위체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요 자체가 이름이 아미노산이라는 단위체고, 얘는 뉴클레오타이드라는 단위체가 됩니다. 그러면 RNA의 당은 라이보스 맞습니다. 가에서 염기는 HCT-U입니다. RNA는 틀렸고, 그 다음에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과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케라틴은 모두 단백질 성분이니까, 그렇죠. 나로 이루어져 있다 맞지, 그지?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은 어떤 이중나선 DNA를 이루는 가닥 1과 2 중, 자, 1의 염기서열이야. 그러면 2의 염기설은 TA, AT, CG, GC, AT, AT, GC, CG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가닥의 염기서열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 DNA 가닥 1과 2가 어떻게 결합하는지 쓰십시오. 그렇지? 요 결합은 A와 T가, 그지? A와 T. 그다음에 C와 G가 서로 무슨 결합을 합니까? 상보적 결합을 합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이들끼리는 무슨 결합을 합니까? 수소 결합을 해서 강하게 두 가닥을 묶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다음에 DNA입니다. 자, 기억이 뭐가 됩니까? 기억이 인산. 그다음에 요게 당인데 라이보스, 그지? 라이보스. 디귿이 뭐가 됩니까? 염기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는 수소 결합 아니지. 가는 무슨 결합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가는 공유 결합. 나가 수소 결합입니다. 바로 답이 다 나왔네, 그지? 기억, 니은, 디귿은 기본 단위체를 구성하고요. 니은은 DNA니까 지금 이거 잘못했네. 디옥시, 그지? DNA는 디옥시라이보스고 RNA가 라이보스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아이도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아데닌이라면 DNA니까 타임이 맞고요. 이중 나선 구조에서 그치? 디귿과 릴 서로 짝이 되는 염기의 개수는 무조건 같습니다. 됐습니까? 뭐 누군지는 중요치 않지, 그지? 짝이 되는 염기는 각각이 개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내용을 봅시다. 딱 눈에 보면 뭐가 보이니? 이게 보이네. 얘는 전류가 흘렀네.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네, 그치? 그럼 당연히 전류가 흐르는 A가 뭐가 됩니까? 도체가 되고, B가 뭐가 됩니까? 부도체가 되잖아요, 그치? 그러면 도체 A의 예로는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맞고요. 전기 전도성은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점 P를 이동할 때
자, 지금 플러스 극 쪽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쪽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전자의 이동 방향입니다. 그러면 전자의 이동 방향은 기역 방향입니다. 틀린 내용 없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ABC가 순수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트랜지스터를 구성합니다. 트랜지스터를 구성한다는 얘기는 자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와 그죠? 그 다음에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도 NP고 원자가 전자가 4개 이하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얘는 지금 무슨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야? 순수 반도체만이잖아, 그지? N형 반도체는 15족을 도핑을 해놨어, 그치? 첨가해놨고 얘는 13족 원소, 얘는 14족만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가 이제 순수 반도체냐? 일단은 그치? 다 여기 봐. 순수 반도체는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근데 얘들은 일단 2개 이상이 있잖아, 그치? 맞지? 그럼 안 돼. 그러면 A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순수 반도체가 된다는 얘기고 둘 다 X가 되고 디귿만 동그라미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래서 디귿 내용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불순물 이제 B와 C가 이제 되어 있는데 지금 누가 P형이고 누가 N형이고 이걸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얘들은 기역, 니은이라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4개 이하인 거야, 그지? 그지? 4개 이하인 걸로 되어 있는 것은 얘 13족이잖아, P형은. 그죠? 그러면 다 동그라미가 돼야 되지, 그지? 그럼 얘가 P형 반도체가 되고 얘가 N형 반도체잖아, 그지? 왜냐면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가 추가로 들어있으니까 4개 이하인 요 원소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스몰 a와 스몰 b는 같습니다. 맞고 A와 B, A는 B보다 전기 전도성이 낮습니다. 순수 반도체는 전류가 잘 안 흘러요. 그 다음에 A와 C가 결합하여가 아니고 누가 결합해야 돼? P형 B 플러스 C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다이오드,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가 생겨야 되지. 정답은 1번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림 가나다는 전기적 성질이 다른 물질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 도체, 부도체, 반도체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금 도체라는 거 알 수 있고 나무 부도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규산형 광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다 이렇게 언급을 해줘야 되지, 그지? 그럼 전기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굉장히 잘 흐르지, 그지? 가다를 비교했습니다. 전기 저항은 누가 가가 크고 다가 작네. 가가 다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지? 틀렸고. 그다음 나에서 추출한 원소는 불순물을 첨가하여 전기적 성질, 그렇지?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 다는 전기적 성질은 피뢰침에서 변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 그지? 근데 비싸서 이걸로 쓰지는 않죠, 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림은 절연장갑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기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 절연장갑을 사용하는 까닭은 그렇죠. 그 이유는 작업자의 몸에 뭐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26번에 다음은 스마트폰 충전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직류 전류가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는 교류 전류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기 내부에서는 교류를 직류로 변하는 부품, 이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변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 단자는 이제 이건 도체, 전류가 잘 흘러야 되고 케이스는 부도체가 돼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A는 스마트폰 터치 장갑의 전도성 실과 전기적 성질이 같다.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B의 전기적 성질은 전기 절연 소재에 활용이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고, 기억은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기억은 반도체의 전기적 성질을 활용한 부품이다. 그렇지. 얘 같은 경우는 교류를, 그렇죠. 교류를 가정에서 쓰는 게 교류야. 직류로 바꿀 때 이걸 우리가 뭐야, 정류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가 담당합니까? 다이오드가 담당을 하잖아, 그지?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 26번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